자, 이제 동태적 조직의 그 특수한 형태인데, 가상 조직, Virtu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것, 또 네트워크 조직, 이거는 저기 우리가 뭐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가능한 거죠. 물론 가상 조직도 컴퓨터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여러분 이제 포켓몬스터 이런 거 봤었죠. 옛날에 많이 유행했다가 요새는 좀 뜸한데,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길거리 같은 데서 막 그 스마트폰으로 보면 거기 막 포켓몬스터 막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 잡으러 막 다니고 막 그래도 뭐 사고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아닌데 실제처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버추얼이에요, 버추얼. 그 다음에 이제 머듈이라는데 보통 머듈, 듀얼자, 요거 듀얼자 비스름하게 발음되죠. 머듈러 어가니제이션. 이건 이제 블록 단위로 뭔가 활동하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조직의 핵심 요소는 간직하고 있으나 일부 전통적인 조직의 경계와 구조가 없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등 정보기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그죠? IT 많이 들어봤죠? IT를 적용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직의 경계와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아웃소싱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회사 내에는 주 핵심들이 없고 회사 내는 뼈다구만 있고 나머지 필요하면 다 이웃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거나 관계를 형성해서 일을 해나가는 경우에, 이게 이제 IBM 같은 경우, IBM이 아이폰 애플 회사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본사는 기획만 해, 디자인만 하고 제품 다 대만 기업 같은 데 하청해서 좀 만들죠. 이게 요새는 뭐 그런 첨단뿐만 아니라 뭐 축구하라든가 운동화라든가 또 축구공 이런 것들도 다 아웃소싱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봉제 의류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물건을 보내서 거기서 다 바느질 같은 거 거기서 다 해갖고 와요. 국내에서 거의 안 합니다, 지금도. 이런 관계들도 우리 회사 내 조직 속에는 없지만은 관계를 맺어서 필요한 것들은 외부에서 다 조달해 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아웃소싱이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 보는 조직이 슬림해지는 거예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모든 노동자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건설에 필요한 기본 설계나 기본 장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그러니까 요새는 뭐 건설하는 사람들도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노가다나 뭐 얼마나간 기계들이 다 하니까 그냥 인력 시장에서 아무 저기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일만 가서 보조적으로 일만 하면 되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슬림해지고요. 단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정보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큰 피해의 잠재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갑자기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 노동에 투입됐다가 뭐 가스에 질식돼서 죽거나 뭐 전차에 치여서 죽거나 뭐 이런 경우도 꽤 생기죠. 이런 게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가상 조직의 한 예. 자, 요거는 이제 왕자건설이라 한 예인데 왕자건설은 물론 건설회사예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인데 이런 건설 관련된 정보기술만 갖고 있고 필요한 건 전부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건설 프로젝트를 땄어요. 그럼 건설 전문회사에다 맡깁니다. 그리고 홍보는 홍보대행에서다 맡기고, 또 구지 매입 같은 건 부동산 회사한테 맡기고, 디자인은 디자인 설계, 아파트 설계하는 회사한테 맡기고, 조경은 또 조경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또 이 부분들은 각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왕자건설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청 효율적이죠. 그죠?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서로 협력이 돼서 아웃소싱 하면서 같이 커가는 거죠. 만약에 왕자건설이 만약에 망했다. 그래도 이런 데는 뭐 자기가 원래 하던 일들이 있고 딴 회사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망하지는 않죠. 이게 만약 회사 내에 다 있었다면 뭐 이게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왕자건설 입장에서도 내가 홍보를 대는데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럼 난 또 다른 적절한 홍보 대행 회사를 하나 구해다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상 조직의 이런 예는 아주 오늘날 이렇게 IT가 발달된 환경에서 아주 유용한 조직 형태이기도 합니다. 무경계 조직. 이거는 그 조직에 어떤 경계가 없어요. 이게 아웃 바깥에 있는 거지. 내 쪽에 있는 건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일만 위해서 뭉쳤다가 또 바로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조직 버추얼 그 오거니제이션과 비슷한 그 중첩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개념. 조직의 내부의 조직끼리 연계함으로써 경계를 허무는 조직이다. 특징. 기존 조직의 유계 질서를 배제하고 팀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직은 한시성으로 운영된다. 내부 무경계 조직. 기존 조직에서 만들어진 공식적인 통로보다 팀워크, 의사소통이 더욱 강조된다. 외부 무경계 조직. 일시성과 외부 조직과의 연계를 특징으로 한다. 환경 변화의 필요에 의해서 연계할 외부 조직을 계속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불러드리고 아니면 끊고. 여러분들 인터넷 게임 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막 내가 들어가서 게임하다가 내가 엄마가 오면 갑자기 끄고 나오고 그러면 저쪽에서 황당하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 게임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컴퓨터상으로 맺었다가 또 관계를 끊는데도 뭐 큰 장애가 없어요. 자기가 뭐 시간이 바쁘고 심지어는 밥 먹으려고도 끊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진입이 아주 무개념적이고 자유스러운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 마련된 룰 안에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면 또 관계가 없는 뭐 이런 조직들을 얘기합니다. 자, 동태적 조직의 내부 무경계 조직의 한 예는 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평상시에는 기획실, 총무처, 학생처, 교무처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데 연말에 입시 시즌이 되면은 기획처, 총무처, 학생처 이런 일들이 입시에 조금씩 다 관련돼요. 그러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입시 시즌만 활동을 하고 또 입학이 딱 되면 또 해체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소속은 여기죠. 근데 여기서 일할 때는 그 프로젝트 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 무경계 조직도 이런 구조인데, 우리 회사가 하나 있으면 처음에는 A, B, C가 관계를 맺다가 B기업이 떨어져 나갔죠. 또 딴 시기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떨어져 나가고 D기업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들락날락 이 관계 형성이 서로 조건이 맞으면 떨어졌다가 붙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해서.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나쁜 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같이 하다가 또 이 비가 쏙 빠져나갔어?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운 기업을 또 불러들일 수도 있죠. 그죠? 불러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화의 새로운 경향. 새로운 경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새로운 경향은 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겁니다. 명령 단계를 축소해서 조직을 슬림화하려는 운동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명령 일원화 원칙이 태조되어 있다. 너무 획일적인 문화는 소위 그 경영적 리스크도 있고 또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또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스텝 부분을 축소하고 스텝 부분을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경원지원실 이런 기능이 너무 막강한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청와대의 그 비서실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보다 더 능력들이 있잖아요. 파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축소하겠다면서도 축소들을 안 하고 자꾸 키워요. 그리고 이제 분산화도 하지만은 집중화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환경과 그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지 해결화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산화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집중화도 좋고 이걸 동시에 뭐 이런 것도 일 수 있는 거예요. 조직 간의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 코퍼티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기 뭐야 요새 가요 경연대 같은 데들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경쟁자끼리 있는데 같은 팀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게 참 곤란하죠. 네 명이 다 잘해 올라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잘못되면 또 다 같이 떨어지니까 이게 코퍼티션 하는 것이 코퍼레이션 협조와 컴피티션 이것을 합쳐서 코퍼티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는 항상 공식 조직과 관련해서 있지만은 비공식 조직 항상 작용을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보면은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서클이 있어요. 뭐 바둑부라든가 등산부라든가 무슨 뭐 축구 서클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와 관련 없이 인간관계 중심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또 내면적으로 서로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있죠. 그러면 조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충돌이나 스트레스들을 사내 서클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을 보면 경직성이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역기능은 공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적이고 그냥 맨날 부장을 미워하고 가서 뒷담화들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파벌 형성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관료 조직이나 이 큰 조직에 가면은 공식 조직으로 가서는 일이 잘 해결 안 될 수가 있어요. 해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비공식 조직 산에서 그러면 축구팀이에요. 축구팀의 요원한테 나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공식 조직에 가서 꼭 지일이냐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역기능이나 뭐 이런 거로 볼 수는 없지만은 당연히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항상 공식적인 조직 말고 비공식 조직이 항상 존재할 수가 있다. 이건 뭐 좋다 나쁘다 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자, 여기에서도 토론 문제들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핵심 용어, 핵심 용어를 이제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야 돼요. 요약 내용도 좀 읽어보면은 정리가 되겠죠. 또 연습 문제도 이게 뭐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새로운 분야 꼭 필요한 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흥미있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흥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